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DMZ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양한 이 세션들을 통해서 우리 DMZ의 가치와 또 의미들 짚어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이 특별 세션 3 함께 하시면서 보다 의미 있고 또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주제는 풀뿌리부터 국제 연대까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입니다. 평화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많은 주제들 가운데 꼭 한번 짚어봐야 할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사님들 그리고 자장님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논의들 진행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세션의 연사님들 그리고 자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 이끌어 주실 자장님은 조영미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신 중앙대학교 연구교수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특별히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역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온라인에서 이번 세션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크리스틴 안 위민 크로스 DMZ 사무총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바바라 리 미국 하원 의원님 역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역시 환영을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은 문지은 경기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이신 대한민국 양성평등 대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에마 레슬리 평화와 갈등 연구소 사무총장님 역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마리아 버틀러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글로벌 프로그램 총괄님 역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의 조영미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풀뿌리로부터 국제연대까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2021년 DMZ 포럼의 막바지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요. 오늘의 특별 세션은 전 세계 여성들이 공동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코리아 피스 나우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1년 DMZ 포럼의 주제는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입니다. 이 주제가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공동성명이 발표된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평화의 문을 여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어떠해야 할까? 그리고 새로운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두 정상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간의 풀뿌리로부터 여성평화운동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는 귀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특별 세션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지도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남북 여성들은 분단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는데요. 1991년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여성들이 동경에서 5월 이 즈음에 처음 만나서 다시 2차 만남을 갖기로 하고 11월에 북측 여성들이 남측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판문점에서 만남을 갖고 그 이듬해에는 남측 여성들이 북측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평양에서 북측의 여성들과 만났던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개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를 맞이해서 저희 DMZ 포럼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5월 24일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81년에 유럽 11개국 49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군축과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고 2015년에는 오늘 연사로 나오신 크리스틴 안이 5월 24일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도 30여 명의 국제여성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북에서 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한반도의 여성들과 함께 평화협정과 이산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제재 해제, 그리고 군축과 평화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이야기했던, 즉 남북, 일본의 여성 교류를 보다 국제적인 여성 교류 네트워크로 확장하게 되었던 계기를 만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에 진행되어지는 2021년 DMZ 포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접경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의 상징인 경기도와 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과 제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그러한 세션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사회에 보시는 선생님께서 저희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특별히 저희 북한과의 접경지대를 맞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두고 있는 경기도에 이재강 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션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유튜브와 온라인 줌으로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본 세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또 저희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제는 약 7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사실 그 사회자로서 역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끊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발표하시는 분들은 한 7분 정도 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면 원활하게 저희 세션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열면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재강 경기도 부지사님, 평화부지사님께서 여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경기도는 도정의 핵심 가치 중 하나를 평화로 두고 대한민국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평화정책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애써오셨던 전 세계 여성 평화활동가 여러분들과 함께 본 특별 세션에 함께하고 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평화운동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제적인 연대활동으로 쉼없이 평화운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열정과 노력, 희생과 인내가 있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성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번 DMZ 포럼의 주제인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매년 5월 24일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기억하지만 저는 이 중에서도 2015년의 5월 24일을 정말 특별한 날로 기억합니다. 바로 이날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비롯한 30여 명의 국제 여성 평화 활동가들이 북에서 남으로 경의선 6로를 걸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여성들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재결합, 대북 제재 해제, 군축과 평화 정착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주장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제 여성 평화 운동 단체들로 이루어진 코리아 피스 나우를 결성해 초국적 여성 평화 운동으로 운동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해 왔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의 특별 세션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저희 경기도, 아시아, 국제사회 모두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특별 세션이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언을 담아내는 그야말로 특별한 세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표해 주실 귀중한 제언을 경기도의 평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간의 여성들이 써온 여성평화운동의 역사를 쭉 꿰뚫고 계셔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인사 말씀을 들었고요. 네, 그 가운데에서도 또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논의되어지는 것들을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또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발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리아 피스 나우 글로벌 캠페인의 국제 코디네이터이자 위민크로스 DMZ의 사무총장이신 크리스티나를 모시고 발제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체구가 굉장히 작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다양한 활동들을 제가 다 담아서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같이 축하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티나니 작년에 한반도 종전을 위한 활동과 평화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리더십 등의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US Peace Prize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갖고 싶고 큰 박수로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Thank you so much, Youngmi, and thank you, Vice Governor E.J. Kang. In hearing your remarks, 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to hear about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 운동에 참여했던 것 저조차 깜빡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는데요. 특히나 경기도를 방문해서 또 DMZ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여성으로서 다시 한번 5월에 다시 모여서 한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모임 다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코로나 종식을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 평화 구축이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가시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실용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한 정치적인 의지력을 행사할 때 가시적인,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민 크로스 DMZ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평화 구축 운동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인데요. 화면이 다 보이시길 바랍니다. 7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계속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오늘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바라건대 물론 대화는 녹록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희망을 많이 갖고는 싶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에 대해서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열린 마인드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외교 그리고 어떤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8년도 그 당시에 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평화협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평화 우선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느냐, 특히 위기 안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저희가 피스 나우에서는 보고서를 2월 달에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참여 시민사회를 평화 구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의 참여가 있을 때 이런 평화 구축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영속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1991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조지타운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바로 여성이 이와 같은 비공식 비공식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한 것은 1991년에서 2017년 사이 7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핵 전문가이자 지금 제 TV쇼에서 옆쪽으로 보이는 분입니다. 핵 전문가이자 플라우시어 펀드 대표인 존 시린 시오니는 현재 비핵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위민크로스 DMZ의 헌신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으로 북미 평화협정 현안을 정책 논의의 뒷전에서 맨 앞으로 옮겨왔다라고 했습니다. 포괄적인 평화 없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참여가 어떻게 공식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공론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고위 관료와 접촉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보셨겠지만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팬데믹이 발발했을 때인데요. 새로운 사진이 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런 측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매튜 포틴저와 그랬고요. 지금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접촉을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서한을 저희가 71명의 유력한 한국계 미국인의 서명과 함께 전달했고요. 또 글로벌 여성 이슈 사무소와 공동으로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와대나 북한 측 유엔 파견단, 조선평화 옹호 전 국민민족위원회와 소통 채널을 또한 확보하기도 했죠. 저희는 미국 의회 의원들과도 협력을 합니다. 특히 한국전쟁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는 공화당 의원 1명을 포함해서 52명의 공동 발의자가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브래드 셔먼 님이 현재 국가안보회의 그런 보좌관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특별법 그런 발의안을 다시 내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그런 기대가 큽니다. 또 로칸나 의원 역시 다시 신규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서약을 했고요. 그래서 하원 결의안 152에 대한 그런 서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의 활동, 특히나 의원의 많은 여성 하원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시카고에 있는 한 여성 의원이 있는데요. 바바라 님입니다. 아마 이번 패널에도 참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님을 포함해서 많은 하원의 여성 의원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결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어떤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민주당에 있는 그런 메인스트림 그런 회원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직 공화당 의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천천히 저희가 정치적인 결의를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풀뿌리 공동체와 협력적으로 저희가 공동행동을 취합니다. 여러 세대의 한국계 미국인, 참전 용사, 그리고 이민, 이산가족, 학생, 주부, 소상공인들과 연대해서 저희는 한국 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광범위하고 또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71년 동안의 이런 전쟁이 지속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이 벌인 가장 오랜 전쟁이다. 이런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전역에 걸쳐서 풀뿌리 운동에 지부를 설립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확장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실 이런 면에서는
안보 정책이나 그런 외교 정책을 봤을 때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동안 높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TV에 등장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일요일 밤인데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인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한국은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미국인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가능한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종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평화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에 이런 제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젠더화된 영향에 대해서 입증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끝나지 않는 전쟁이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핵무기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주는 피해, 이것을 여성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영향을 받는 여성들은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섬유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20만 명 이상의 여성들입니다. 자, 북한이 섬유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여기서 일하는 여성 직공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면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모두 함께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과 캐나다, 즉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이들 국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한반도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빨리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시간이 이제 지났네요. 대면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슬라이드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했습니다. 안보에 대한 재정의를 주제로 한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런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크게 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못하게 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후에 또 우리가 Q&A 시간에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크리스티나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은 이제 비가시화된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풀뿌리로부터 가시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전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사실 한국과 함께 미 의회에서 함께 펼치는 활동들과 그리고 풀뿌리 공동체와의 협력, 그리고 언론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특히나 미국의 언론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언론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 보고서들을 집중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 가는 길, 평화협정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제재가 여성과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제재 보고서를 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발간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데이터에 근거한, 그리고 학술적 기반에 근거한 저희의 주장들을 펼치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그 평화를 평화 우선 접근법, 그 평화를 위한 평화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 의회 의원분이신데요. 의회 내에서 굉장히 진보적이시고 사회경제 정의, 국제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미국의 평화활동가들의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군축, 군비 축소에 대한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계시는데요. 바바라리 의원의 말씀은 지금이 미국은 새벽 1시거든요. 그래서 새벽 1시에 뵙기가, 실시간으로 뵙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Youngmin Cho, and to all of the organizers of this panel for inviting me to address you today at this important gathering for the DMZ Peace Forum. Now, my father, Lieutenant Colonel Garvin A. Tutt,
served in the Korean War. We know of the brutal 실제로 and 한국 bloody fighting 전쟁에서 that claimed nearly 4 million lives, 참전했습니다. including 한국 전쟁이 400만 명의 한국인들, 또 여러 사람들을, 그리고 3만 3천 명의 미군들이 죽은 그런 전쟁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그리고 최소 4천만 명의 사람들이,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전쟁은 1953년에 휴전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종전 협정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들이 바로 양측이 다시 3개월 안에 만나자, 이를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논하자라고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도 사실은 전쟁 중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금 수백만 명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미국에서도 군사주의 확장이라는 그러한,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한국 전쟁은 사실 미국에서의 군사 산업 지구가 만들어졌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9.11 공격 이후에 제가 유일하게 하원에서 군사력 사용 승인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어떤 전쟁이든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군사비를 추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수천억 달러가 국방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돈은 사실 보건, 주택과 같은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곳으로 가야 할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원의 소위원회 의장으로서 저는 자랑스럽게도 하원의 1525의 법안을 공동 제출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의 골자는 한국 전쟁의 종전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한국의 Women Cross DMZ와 여러 활동가들의 함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떤 책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쟁을 종전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실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군사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그리고 안보에 이러한 군사력이 활용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옹호 활동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바바라리 의원은 아버님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기 때문에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특별히 9.11 테러 직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하려고 할 때 반대를 했던 유일한 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람들의 생명과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약 4.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2019년에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약 32%를 지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군사화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반대하고 국방 예산의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바바라리 의원의 노력이 다양한 평화 활동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군축과 더불어서 그리고 인간 안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발제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발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미국의 풀뿌리와 그리고 미국의 의회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저희 접경 지역인 경기도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풀뿌리 여성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계신 젊은 활동가를 저희가 함께 모셨습니다. 경기 여성단체 연합의 문지은 사무국장님을 모시도록 할 거고요. 풀뿌리 경기 여성운동과 경기도의 평화정책 제안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여성단체연합의 문지은 사무국장입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서 DMZ 포럼에서 평화정책에서 여성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1325 지역화를 고민하고 있었던 단체로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DMZ와 여러 접경 지역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고, 그래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평화 정책이
평화 정책은 지역을 막론한 과제겠지만 특히 경기도는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평화 사업이 가능한 지리적 배경이 있는 셈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평화 정책 목표에 따른 사업의 추진 체계는 평화 협력 구구 중심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 통일 대비 남북 기반 조정, DMZ 일원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누가 발아하는가, 누가 동력이 되고 있는가에 이르면은 남성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2019년 경기도 평화통일 사업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조사 과정 결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포함한 관련위원회에서 여성은 과소대표되고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전국 조직에서도 한반도 평화논의 구성원이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사를 할 때 조례와 위원회 구성 외에도 해당 부서 담당자들을 인터뷰하였었는데요. 인터뷰 내용 중에서 평화 사업에서 성별을 고려한 적이 없다. 왜 여성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성을 어떻게 참여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담당자 개인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성 과소 대표성이 지속되고 여성 참여 확대가 가능한 평화 사업이 부재되면서 이뤄진 우리 안에 굳어진 인식의 문제라고도 봅니다. 1991년부터 미국에서 국제지뢰금지 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조디 윌리엄스가 방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왜 여성이 평화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왜 누구도 남성이 평화협정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느냐는 역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이 과시화되는 데에 대해서 새로운 혹은 또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요구받는 것이 평화의제와 평화운동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여성 단체들과 여성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평화나비 운동, 기지통 여성 지원 조례 제정 활동, DMZ 여성 평화 걷기를 한 5년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있었던 저희 조사를 통해서 평화정책 사업 내 여성 참여 현황과 사업의 예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밝혀내면서 왜 여성이 평화운동을 하느냐의 언설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0년 그 경기여성평화 포럼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옆에 계신 이재강 평화부지사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실물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평화정책의 지역화를 위해서 했던 경기여성 평화 포럼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 3기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지역화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온라인 생중계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모여졌던 내용들도 무엇이 지역화인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발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5가지가 있었고 저희가 발제문에 담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을 생략하면 사실은 전국적인 여성 평화 운동에서 했었던 과제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로서 단기 과제로서 좀 유의미하게 보고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조례된 그 기지촌 여성평화 여성 지원 조례의 실효적 조치 마련과 경기도 내 여성평화 실행 그룹을 구축하는 것. 이 얘기는 왜 제안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2019년 조사를 할 때 담당자분들을 만났을 때 여성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된다 다음으로 사실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여성 평화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 만나야 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조사와 경기여성 평화 심포지움을 꾸려가면서 많은 여성 평화 전문가들을 만나고 또 그런 기회를 얻었고 저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평화 실행 그룹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남북교류 협력기금 사용에 여성 평화 의제 실현을 위한 사업비 할당이 좀 배치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제안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 여성평화 실행그룹 구축 가시화는 평화와 안보에 관한 개념 확정을 추동하고 남북 연합 및 통일시대 대비 평화와 안보 여성 전문 인력 구축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이것을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사업이라든지 평화교육 과정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부서들에서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해를 돕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 배치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험이 부족하면은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든지 젠더 구조화된 틀을 스스로 깨거나 그것을 벗어나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 내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든지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실효성을 위한 민관, 군 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아니면 기존에 구축된 성인지 예산 제도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활성화를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시점마다 여성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가 아니라 여성이 함께 해야 한다. 라는 진전된 이야기가 평화 의제에 담길 때 온통 평화는 군축 혹은 남북 간의 갈등, 대치 상황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화와 통일 의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곳이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가 이만큼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지은 사무국장님은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따라서 남성이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면서도 여성이 군축과 국방비, 안보의 문제, 그리고 평화 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 터부시하는 한국 사회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지역에서의 어떤 여성운동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재강 부지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트에 적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요. 저희가 이제 로컬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내셔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국제연대센터 소장님이시면서요. 한국의 여성 평화 안보를 대표하는 양성평등 대사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계시는 우리 조영숙 대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여성의 역할과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특히 전반적인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과 지방 그리고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제안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 대사직을 맡고 나서 이 유엔 안보리의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일섬여 결의안과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에 쭉 있어 왔었던 30년 넘은 그 여성 평화 이니셔티브에 관련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쭉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참 이제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양성평등 대사로 이 자리에 선 이제 저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될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국제 규범으로서의 여성평화 안보 원칙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특히 평화로 가는 길에 왜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이 강조돼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물꼬를 든 제1세대 여성평화 운동가들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고 이우정, 박영숙, 이효재 선생님들께서는 국가보안법 서슬이 펄었던 1991년 5월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북에서 온 여성들하고 과감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평양, 서울로 이어진 3년의 대학 끝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아세아의 평화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1993년에 개최하셨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그 이전에는 감히 시도한 적이 없는 과감한 여성평화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30년 후인 오늘 저는 DMZ 접경 지역인 경기도에서 여성평화 이니셔티브가 이어지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에서 여성평화 이니셔티브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국제사회의 원칙을 저는 이 자리에서 좀 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그런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사회는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복구, 그리고 분쟁 예방 및 평화 정착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십 참여가 평화 해결 과정의 모든 단계와 모든 영역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국제사회가 여성 평화 안보를 평화로 가는 길로 강조하게 된 계기는
93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규모의 집단 성폭력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 국제사회는 성폭력은 전쟁 범죄의 한 유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차적으로 피해자 또는 생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분쟁 해결 과정에 성폭력 피해를 의제로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 건설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생존자들이 낙인과 사회적 배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 결과 회복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군 성노예, 소위 위안부 문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모든 평화 협상과 분쟁 해결 과정에 여성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여성 의제는 희석되고 축소되고 결국 실종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쟁 해결과 평화 협상 과정에 반드시 여성이 대표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평화에 관한 여성주의 관점이 강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전쟁, 내전, 무력 갈등은 남성들이 담당하는 거고 여성들은 전쟁의 피해자 또는 통치의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시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평화 과정에 참여해서 주체가 되는 역사적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2003년 전개된 나이베리아의 분쟁 해결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내전에 지친 여성들은 남성들을 대신해서 평화 행동을 통해 내전을 종식시켰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선출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전 세계는 여성들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해서 남성과 동등하게 평화건설의 주인이 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국제사회가 함께 경험하고 교훈으로 얻은 바에 기초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1.3여 결의안을 2000년에 채택했고 현재까지 총 10개의 결의안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로 하여금 분쟁 이전, 분쟁 과정, 분쟁 이후에 여성평화 안보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평화 안보의 원칙은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쟁 관련 성폭력을 예방하고 생존자를 지원하는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원칙의 핵심은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IS에 의해 자행된 야지디 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 그리고 보코하람에 의한 나이지리아 소녀들의 납치와 강제결혼 사례 등과 같은 모든 분쟁 관련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이 반드시 보편적인 인권 규범 그리고 생존자 중심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모든 평화협상 및 복구 과정에 여성이 의미 있게 참여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리더십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쟁 해결 및 평화건설 과정에 적용해야 될 보편적 원칙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는 평화협상단과 대표단의 여성의 참여, 평화협상의 여성 의제의 포함, 여성평화 유지근의 확대, 국회와 정부의 여성대표의 확대, 여성평화 운동가들의 활동 지원 등을 여성평화 이니셔티브의 여러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성이 주체가 된 평화 행동, 즉 여성평화 이니셔티브에 관해 매우 앞선 나라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1.3여 결의안이 채택된 2000년보다 10년이나 앞선 90년대에 선배 여성평화 운동가들은 남북 여성대화와 토론회를 이끌어냈고 그에 못지않게 대범한 후배 여성평화 운동가들은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대립이 심화된 상황 속에서 DMZ를 건넜습니다. 그 어떤 집단도 해내지 못했던 과감하고 창조적인 평화 행동의 대부분은 여성들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성평화 이니셔티브가 DMZ 적경지대인 경기도의 여성평화 이니셔티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30년의 역사를 지닌 한반도 여성평화 이니셔티브는 이제부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1.3여 결의안의 원칙대로 모든 평화협상 과정에 여성 의제가 반드시 포함되고 여성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추동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평화 프로세스에 경기 여성 평화 이니셔티브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여성들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랜 또 운동의 역사 또 현장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한국을 대표해서 여성평화 안보 의제를 또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만들어내고 계시는 대사님의 말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해 주셨던 UNSCR 1325 결의안이 통과된 지가 21년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10개의 후속 결의안이 발표되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분쟁 이전 그리고 분쟁 과정, 분쟁 이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정책화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에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3기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국가행동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한 것이 대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것은 그간 국가행동계획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경기도의 지역 여성 이니셔티브로 발돋움하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서의 어떤 행동 계획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의 행동 계획들을 또 정책화하는 작업들이 또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아시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에서 엠마 레슬리가 와 계시는데요. 프롬펜에 소재한 평화와 갈등 연구소의 사무총장이십니다. 호주와 캄보디아의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아시아 지역 전체에 걸친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미얀마와 한반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북측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계시거든요. 아시아의 평화 프로세스의 가능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and greetings from Cambodia to friends on the peninsula, but also all around Asia who 프롬펜에서 are tuning in 인사드립니다. today. 오늘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아마 귀를 쫑긋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문점에 있는 그런 평화 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그 사진을 하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종전 협상을 사인할 때의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특히나 중재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런 어떤 다자 외교 트랙이라는 개념이 발전되기 전까지 지금 대부분 복합적인 중재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대표, 시민사회 대표, 노동계 대표 이런 이해관계자들은 예전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이와 같은 다자 트랙 외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 한반도의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남중국해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충돌,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평화 구축 프로세스가 2021년도에는 필요할까요? 특히나 지난 몇 년간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이런 전 세계에 걸쳐서 데모를 하고 말라라라는 여성도 소녀도 그랬죠.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홍콩에서 시위를 하고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홍콩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움직임이죠. 따라서 저는 보다 진중하게 이런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여성주의적 중재 그리고 여성주의적 피스 구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은 권력을 나눌수록 더욱더 많은 권력을 내줄수록 더 많은 권력이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Women Across DMZ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안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 분단된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보자는 것이죠. 군사적인 어떤 긴장 고조라던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찢어내고 서로를 통제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력과 그리고 연결이 중요합니다. 자, 테이블에 앉아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보자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이해하게 된 것이 있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비밀 협상을 하고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단된 선을 넘어서 우리는 보다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도전 과제는 다양하겠지만 접근법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유지되었다. 너무나 오랜 세월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둘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해야 되고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분단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남성과 여성을 포함해서 우리의 역할은 바로 분단을 넘어서서 권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도전 과제를 함께 응전해 가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함께 싸워 나간다면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저는 바로 너무나 오래 대치되어 온 상황을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캄보디아의 상황을 보면 저희는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주의적 중재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다자간 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지도자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여성들에 의한 다자간 외교들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요즘에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20대들이 어떻게 하면 평화와 관련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리고 또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엠마는 그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일상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와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다면 북측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일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영상들도 함께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적극적 평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어떤 감염병과 그리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인간 안보와 공동 안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서의 정책들을 전 세계가 그리고 아시아가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기도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간다면 아시아 지역에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연사분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사분은요, 국제적 차원에서의 애드버커시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계신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여성 단체인데요. 국제 여성 자유평화 연맹에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코리아 피스 나우 글로벌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버틀러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제네바에서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이른 아침이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 여성 운동의 주제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미 많이 배웠고,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평화운동이라는 것, 그 평화운동 주도라는 것은 세 번째 방식으로 현실 정치 대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함께 싸우고 조직하고 그리고 차별과 차폐를 위해서 그리고 가부장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전 세계 무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대의명분을 해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군사주의를 대항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같은 평화 군축을 위한 세계의 날을 맞아서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연맹은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여성의 비폭력 투쟁의 경의를 표하는 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에서, 가자에서, 예루살렘에서, 보고타에서, 콜롬비아에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크라이나와 서사하라, 그리고 시리아 등의 여성들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투쟁하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미 듣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리고 총을 든 남성들이 이러한 평화에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의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듯이 크리스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이 이 대안적인 목소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평화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도자를 바꾸고 또 여성의 역할을 평화 구축에서 더욱더 곤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 포럼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유머와 희망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북아일랜드 역사 내부에 존재하는 고통과 희망을 떠오르게 합니다. 북아일랜드 여성들은 분단의 선을 넘나들어서 준군사단체의 벽화가 아니라 평화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당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Good Friday, 성금요일 협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여성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혁적인 생각을 현지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콜롬비아 여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변혁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화 구축을 위해서 여성들의 역할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또 무장혁명군, 인민군과 협상을 체결할 때 대내외에서 협상을 진행했을 때 최종 협상에 정부 협상팀이 20%, 그리고 무장혁명군, 인민군팀이 40%가 여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젠더 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단순히 여성의 참여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성의 문제를 어젠다 중에 100여 개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해제 중 가장 성공적인 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협상 밖에서도 그런 평화 구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가치가 평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성평화운동 등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에 투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체제는 폭력으로부터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폭력을 조장하고 번식시킵니다. 그리고 군사주의와 기업의 탐욕은 인권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러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 비중국이 반드시 전면적이고 비무장적인 군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율 무기 금지 조치 또한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는 한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령 여성이나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취약한 여성들이 이러한 제재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리고 제대로 지금 무급 돌봄 노동 등으로부터 여성들을 더욱더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는 이러한 여성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할 도전 과제는 분명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여파는 더욱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구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조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는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구축하고 싶습니다.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고 보건 복지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혜택을 모든 이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 정의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전 세계의 많은 기구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평화 협상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UN과 다른 여러 기구들이 대담한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주의를 벗어나고 그리고 군사주의를 벗어나고 인권과 그리고 평등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다자 기구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활동하는 여성들은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청하고 그리고 중재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제가 오늘 들은 것들로부터 한국의 코리아 피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로서 이러한 평화 활동가들이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그런 갈등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식민주의적인 권력 갈등 등에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이해 충돌에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기득권들을 대항해서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동아시아에 그리고 전 세계에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다양한 국가들에서 평화협상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오고 계시고, 그리고 여성주의 평화 외교뿐만 아니라 유엔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을 만드는 활동들을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부분까지도 저희에게 제안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에 의해서 중재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정말 갈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분쟁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몇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여기 계신 그 발제자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팅방에
채팅방이나 그리고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해당되시는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리스틴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네, 특히나 오늘 저기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느끼셨던 게 좀 남다르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을 하시면서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저희와 함께 만들고 계시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어떤 접근 전략이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제안이나 그리고 전략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Well, yes, I have many 사실 recommendations for the 제어 Biden 드릴 것은 정말 administration. I 많습니다. 바이든 appreciate 행정부와 that they 관련해서요. are 일단 recognizing 바이든 the Singapore 행정부가 Declaration, 싱가포르 and 선언문에 they're also 대해서 recognizing 인정을 that 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the 합니다. past 또한 30 years, 바이든 whether it's 행정부는 Republican or 지난 Democrats, 공화당이건 that they 민주당이건 지난 failed. 30년 And 동안 that 좀 means 실패를 the 했다라는 걸 failure 인정하고 of 있죠. the policy 실패라고 of 하는 either 것은 maximum 정책의 pressure or 실패를 strategic 말하는 patience, 것입니다. which has meant 전략적 sanctions, which has 인내라던가 meant military 혹은 뭐 exercises, 최대 which has meant 압력이라던가 이런 isolating 것들이죠. North Korea. 북한을 고립시키는 And 정책이었는데요. 그 so 실패를 좀 we, as 인정을 the 하고 Korea Peace 있고요. Now campaign, 코리아 피스 are 나우 offering 캠페인에서는 the only 저희가 choice, which 사실 is we need 선택하는 a peace 하나라고 first 생각합니다. approach. 평화 North 우선 Korea, 접근법입니다. Randy 북한은 Sherman, who is the new 랜디 Deputy Secretary 셔먼이 of State, in 이제 her 새로운 국무부 memoir, 차관이 she writes 되었는데요. about when 회의록에서 she went 말하기를 to 그녀 meet 자신이 Kim Jong-il, 김정일을 만나기 with 위해 Madeleine Albright. 마들린 울브라이트 And, 장관과 함께 a 만났을 때를 deep 회고하고 있죠. understanding of why North Korea 그때 is 왜 possessing nuclear 북한이 weapons. 핵무기를 to 보유하게 defend 되었는가 their 보다 깊이 safety 이해하게 and 되었다고 security. I 생각합니다. mean, it's a 그것은 terrible 북한 thing to say, 자신의 but 안보와 if you know 보호를 the 위해서라는 history of 거죠. what happened 물론 이것은 참 in the 끔찍한 Korean War, 역사적인 the Korean 현실입니다. War. 한국전이 I mean, I don't 발발했던 need to 것도 tell this to 그렇고요. Koreans, but 자, I think 제가 for 한국 Americans and 분들뿐만 for the 아니라 international 미국인들을 community, 위해서도 그리고 the 국제 Korean 공동 War 사회를 위해서도 was the most 한국전은 violent 가장 war of all the 폭력적인 wars that the US 그런 has fought. 전쟁이었다. And the 미국이 US has 참전한 been at 모든 war 전쟁 중에서 for 가장 its 폭력적인 entire 전쟁이었다라고 말씀을 history 드리고 싶습니다. of 그리고 since 전쟁사 1776, 전반에 but just 걸쳐서 11 years. 자, So the 77년, Korean War, 70년이 which 넘게 killed 4 million 지금 people, is 유지가 the longest 되었고요. standing US 400만 war. 이상이 And so what 한국전에서 we're 사망을 recommending to the 했습니다. Biden administration is 그래서 바이든 take a peace first 행정부에게 approach, 말하고 싶은 것은 because 평화 you 우선 can't 접근법을 dangle 취하자라는 peace 겁니다. at the end of a 왜냐하면 process and expect 이런 평화 you can't put a 우선적인 gun to 접근법이 somebody's head 아니고 and 누군가의 expect 머리에 them to 총을 put their gun 겨누면서 down 이 사람한테 without 무기를 giving them a 내려놔라라고 guarantee 협박하는 that 것은 their safety, 어떠한 their 그 security is assured. 당사자에 대한 So we're trying 안전이나 to offer a 안보를 different 보장할 수 approach. 없다는 And I think that's 겁니다. what's so 그래서 exciting about 이전과는 Brad Sherman 중국은 and 지금 Ro 보면은 Khanna's resolution 좀 다른 is that 접근법을 they 취하고 있는 것 are 같은데요. adopting this peace first 바로 특히나 approach. 바이든 I saw 행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평화 some of 우선주의 Ro Khanna's 접근법을 keynote 좀 더 speech, 취하려고 하는 것 where he also 같습니다. talks about this need for 로칸나 peace first 그런 approach. 하원 And 의원님의 that's where 스피치를 it's so 통해서도 알 powerful 수 to see 있었고요. women 자, 여기에서 playing a role 여성들이 in being on 역할을 the front 해야 line. 됩니다. 바로 People laugh 최전선에 at us. 나서서 They say we're crazy. 우리를 보고 But now we're starting to 미쳤구나라고 move the 비웃는 사람들도 conversation, and I think that's 있겠지만요. why it's so 여성들이 critical 최전선에 that 나서서 women are 대화에 involved, because 참여를 we 해야 know 됩니다. 여성의 what needs 참여가 to get 중요한 done. 이유는요. And we're not gonna let, 여성들이야말로 like Emma says, 뭘 해야 되는지 the big 알고 있기 man 때문입니다. 엠마도 politics 얘기했지만 get in the 권력자들, way, because 어떤 that has 정치 been what's 이런 것들이 driving 우리 7 앞에 wars. 걸림돌이 And the last 되어서는 thing I 안 want to 됩니다. say is 70년이 넘는 전쟁을 I 끝내야 listened to the 한다는 press 것이고요. conference today 그리고 between 제가 Moon 오늘 and 기자회견 내용을 And what 들었습니다. struck 문재인 me 대통령과 바이든 was, 대통령 간의 how much 그런 the 기자회견을 alliance 들었는데 at that 아주 level is a 이런 militarized 연합이 alliance. 사실 The fact 군사적인 that, 관계로 맺어진 어떤 동맹 President 관계인데요. Biden said that we are 근데 giving 바이든 대통령은 55,000 vaccinations 우리가 to South Korea, but it's to the 5,500만 명의 military 그런 because 군사용으로 they are the 이런 ones that 백신을 are working 제공하겠다라고 alongside the US 했습니다. military. 그것은 미국 군대와 truly 함께 friends, 이런 백신 공급에 You should just give South Korea 어떤 the 노력을 vaccinations 하겠다는 to 것인데요. distribute it as needed. 즉 to the 필요한 essential 만큼 workers, to the 백신을 doctors, 특히나 to the 필수 healthcare 업종 workers, to the 종사자들, people, 의사를 to the 포함해서요. teachers, to 이런 the 분들, people that are 교사도 to 포함이 the elderly, 되겠고요. to the 그리고 sick, 이분들이 that are vulnerable. 백신을 맞을 수 And, 있도록 you 왜냐하면 know, 취약계층이 I just 되기 want, 때문이죠. you know, 협력을 as 하겠다고 했는데요. feminists that are challenging 물론 저는 the militarization of our 여성주의자입니다. lives, that 그리고 is the 이와 같은 militarization that is 군사주의적인 forming 그런 the 연합에 friendship and the 대해서 alliance. That 저는 is not a 좋아하지는 friendship. 않지만 하지만 And if we 이것을 really 진정한 want us 우정이라고 볼 to 수는 try 없죠. to have 하지만 a new 적어도 kind of 이를 relationship 통해서 새로운 between the 관계로 US 나아가야 and South 된다라고 Korea 생각합니다. that is 한국과 truly 미국 간의 새로운 between 관계 people 정립이 필요합니다. and 바로 friends. 민간 어떤 친구 대 친구로서의 교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몇 가지를 또 선정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가 조금 더 그 집중해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문지은 사무국장님하고 그리고 조영숙 양성평등 대사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뭐 제안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 토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엔 안보리 135 결의안의 두 가지 축 중에서 한 가지는 분쟁과 관련되어지는 폭력 피해자들에 관한 일정한 지원과 어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DMZ 적경지에서 있는 경기 여성 그 연합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4년부터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엔 안보리 135 결의안에 따른 국가 행동 계획이 1기, 2기, 3기째로 올해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3기에 접어들면서 1, 2기를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던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정에 있어서 135 국가행동계획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이러한 모든 한반도 평화 체제에 관련되어진 평화 프로세스에 여성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그것과 연관해서 경기도의 DMZ 적경지 여성들 간의 그 교류와 대화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시도가 굉장히 유의미한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지은 사무국장님. 네, 먼저 답변해주신 조영수 쌤 말씀이 더하고 덜 할 거 없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 3년간 132호의 어떤 지역화 전략을 위해서 고민했던 경험을 조금 덧붙이면서 그 프로세스가 왜 필요한 것이고 프로세스에 여성의 참여가 왜 꼭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도의 평화 협력국으로 어떻게 대표되는 평화 정책들 안에서 여성의 참여가 20% 거의 30% 미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상당한 이제 불균형이고 불평등이고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평화 사업 이 지역화 전략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대인 지뢰 피해 경험 있는 여성을 만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탈북이주 여성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민통선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여성들을 만나서 이 접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삶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지역화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해서 국가행동계획 3기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거기서도 지역화 전략을 제안을 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지역화 전략 안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여성의 참여가 있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 성폭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혹은 젠더 폭력이나 혐오 문제까지도 평화 안보 체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계속 제안받고 있는 경기 여성 평화 평화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그리고 그간의 활동들 저희 단체 이외에도 경기 자주여성연대, 경기 여성연대, 수원여성회 그리고 미군 기지 지원 조례 활동을 하고 있었던 평택의 햇살사회 복제 등 이런 여러 단체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고 그것을 아카이브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것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경기 여성 평화 심포지엄 같은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제안했다가 안 됐었는데요. 조례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발제문에 담았던 것처럼 행정부서 안에서 이것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우선되든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엠마에게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생이 주신 질문이에요. 아까 전에 여성주의적 중재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대안적 메시지를 주셨는데, 현재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양한 여성연대, 아시아에서의 여성연대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측면에서 어떤 한국의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연대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군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윌프는 스탑킬러 로봇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열심히 전개하고 있거든요. 특히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개발되는 무기의 위험성, 그래서 인간의 생존권, 생명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약 1분 30초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So for me, it's about making sure we go out of our comfort zones, and as young women have the possibility. 젊은 여성들은 전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로 모이고 서로 참여를 하고 미얀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전 세계 아시아 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그런 여성들, 젊은 여성들, 즉 한반도를 위한 한국인들의 무브먼트 운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aria, you have the floor. 네, 감사합니다. 네. 군사주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킬러 로봇이나 자율 무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지도 않고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불법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발전되어서나 혹은 인간을 살해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옹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캠페인들이 또한 이러한 지뢰에 대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도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윤리적인 전쟁 그리고 이러한 군축의 합법성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역화, 현지화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오늘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에서 바로 그 지역화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의 주제를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과제들도 있었고 저희가 함께 연대해서 더욱더 많이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경청의 자세로 1시간 10분 동안 열심히 들으셨던 우리 이재강 부지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또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세션들 마무리해 주시면서 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 남성이 주도해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주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주도를 하면은 한반도 평화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평화부지사실에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피스 앤 코퍼레이션 평화협력국이 있고 경기 인터내셔널 피스 센터 경기 국제 평화센터가 있는데 평화협력국장도 여성이고 경기 국제센터 센터장도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의 대북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운동에 관한 정책들은 여성에게 많은 주도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신 조영미 집행위원장님, 크리스티안 사무총장님, 바바라리 하원의원님, 문지은 사무국장님, 조영숙 소장님, 에마 레슬리 사무총장님, 마리아 버틀러 프로그램 디렉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펼쳐진 여성들의 평화 활동 사례, 평화를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변화하는 세상과 그러한 세상을 인식하고 풀어가는 방법,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평화에 이르는 방법들, 평화를 위한 정책과 제안에 대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가
평화 프로세스 참여할 때 공론화에 기여한다는 크리스티안 안 사무총장의 말씀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Women Cross DMZ 헌신적 노력으로 북미 평화협정의 현안을 정책 논의 뒷전에서 맨 앞으로 옮겨왔다는 핵 전문가 조실린 지온이의 평가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성의 참여 역할이 실제 평화 프로세스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국적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한국 전쟁 종식의 중체대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향후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더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숙 대사님의 발표 내용에서는 라이베리아의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내전을 종식시키는 데 역할을 하였고 평화 협상 과정에도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평화에 있어서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와 역할이 지니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버틀러 프로그램 디렉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북 아일랜드 분쟁 사례도 큰 틀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성들이 분단의 선을 넘나들며 평화 프로세스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평화는 정치적이면서 현실적이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도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바바라 리 의원님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힘쓰고 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문지은 사무국장님께서는 경기도의 평화의제 관련 여성의 참여와 활동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평화운동에서 여성이 가시화되기 위해 새롭고 또는 쉬운 설명을 요구받는다는 말씀에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후 경기도가 여성의 평화 프로세스 참여를 확대하려고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또 깊이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의 평화사업 정책 이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접근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했습니다. 경기도 평화정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에마 레슬리 사무총장님께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거물급 인사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분쟁 해결 방식, 비공개 또는 은밀한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이행하기 어려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버리는 방식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용되었던 그간의 시도들이 이처럼 관행적인 분쟁 해결 방식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항구적인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1 DMZ 포럼의 주제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인 이유입니다. 여성은 단순히 세계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평화에 이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평화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마리아 버틀러 디렉터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여는 데는 무엇보다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평화정책에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세계 여성 평화활동가들이 보여주신 원칙, 비폭력과 다자주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둔 중재, 폭력과 전쟁의 근본 원인 해소 역시 경기도의 평화정책을 수립하는데 또 실천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확대하고 더 많은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세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국방적 억지 전략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평화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부분까지의 먼 비전을 가져야 하고, 변혁적인 사고와 그리고 현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가진 힘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북돋우는 가운데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삶 면면에서 사례로 보여주고 계신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시게 되어서 저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에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세션을 통해서 나온 과제들을 앞으로는 더 나은 국제적인 여성평화 운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연사님들, 평화부지사님, 그리고 이번 세션 유익한 시간으로 이끌어주신 좌장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진솔한 의견들로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사회의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 세션의 주제였죠. 여성들의 평화를 위해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해외 연사님들 통해서 짚어봤고요. 덕분에 이번 포럼 함께하고 있는 경기도,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평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같이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 또 해법들 제시해 주신 덕분에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특별 세션 3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종합 라운드 테이블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